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취재 기자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FTX 사태 심층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FTX 사태 이후에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또 운영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과 또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FTX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 사태의 트리거가 된 게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부실과 이 재무제표상의 오점들이 거래소의 신뢰성 하락과 직결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FTX가 고객 예치금 등 13조 원 이상을 위험 투자 전문 계열사인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 지원하다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건데 실제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관리하던 고객의 예치금은 약 21조 원 가량이고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캐롤라인 앨리슨이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로 있으면서 방만 경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세운 트레이딩 회사이자 투자사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여자친구가 대표로 있다는 게 회사에 대한 좀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뭐 가족 기업 같은 그런 네, 분위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스왑, 또 VC 투자나 각종 문어발식 투자 등을 이렇게 명확하게 명분이 없이 고위험성 투자를 주로 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상 드러났는데요. 이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FTX가 FTT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들여서 보유하는 구조였고 이 보유한 FTT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서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에 나서면서 몸집을 부풀려 왔는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한 기업들이 모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 글로벌 순위 3순위인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직접적으로 FTX보다 알라메다 리서치에게 이 주된 원인이 있었다는 점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계속해서 다른 거래소에도 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종합해 보면 FTX라는 거래소에도 문제가 사실 있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형제 회사인 관계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알라메다 리서치 워낙 유명한 투자 회사니까 이름 정도는 알았겠지만 사실 저기가 뭔가 투자를 잘못해서 이 FTX에 있는 내 돈을 못 찾게 되는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줄줄이 또 이 거래소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지목된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이 크립토닷컴과 게이트.io, 바이비트 등의 거래소들이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중에 이 글로벌 15위권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이 32만 개의 이더리움이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인 이 게이트.io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져서 의혹이 불거졌고 이 거래소끼리 고객 인출에 대비한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고객 돈을 돌려막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게이트.io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재단의 디지털 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재단뿐만 아니라 이 해당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한 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의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는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위기론이 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크리스 마잘렉 CEO는 어디까지나 사고 거래였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회사 대변인은 당초 이더리움을 오프라인 콜드 스토리지에 있는 이 월렛으로 전송하려다가 실수로 게이트.io의 월렛으로 송금했다고 말했고 게이트.io로부터 4억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회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 커스터디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금 이동은 우리의 콜드 월렛에 붙어 있는 화이트리스트 주소와 또 승인된 주소, 제3자 거래소에 있는 우리 기관 계정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어떻게 이게 게이트.io의 월렛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FTX 사태로 인해서 불안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뉴스 시간에 1부 때도 잠깐 설명드렸었던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이라는 이제 개념이 최근에 거래소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치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람직하게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크립토닷컴의 이 오송금 건도 사실 이제 그런 용도로 거래소들끼리
이더리움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네,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제 네.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죠 지금. 네. 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CEO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AMA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AMA가 Ask Me Anything의 네. 약자인데 보통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들과 유튜브나 트위터 라이브에서 이렇게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식으로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네, 이 크리스 마잘릭 CEO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AMA를 진행했는데요. 이 앞서 있었던 코인 오입금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하면서 또 우리 플랫폼은 매우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고 FTX 붕괴로 이어진 이런 그런 종류의 관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크립토닷컴 거래소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FTX 사태 직후 일어나서 논란이 된 오입금 사건에 대해서 좀 황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좋은 입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마잘렉은 우리 플랫폼은 평소처럼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돈을 넣고 인출하고 거래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을 했고 무책임한 대출 관행에 관여하거나 제3자의 위험을 감수한 적도 없다면서 헤지펀드도 운용하지 않고 고객 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1대1의 예비금을 갖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크립토닷컴이 최근 FTX 사태 이후에 코인 거래소들이 투명성을 높인다며 이 앞서 말한 준비금 증명 제도를 적용했다면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30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닷컴도 이제 닷컴 코인이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인데 네. CRO라는 네. 크립토닷컴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지다가 사실 AMA 끝난 직후에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좀 AMA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였는데 어쨌든 거래소들이 머클트리 그 준비금 증명을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크립토닷컴, 뭐 게이트.io 포함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냐 네.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들은 뭐라고 하나요? 이 FTX 사태처럼 FTT가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한 상황에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네. 이 장점을 이용해서 머클트리의 장점을 이용해서 거래소들이 보유 자금을 다른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도 AMA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머클트리는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이 자산이 안전하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바이낸스는 이 머클트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기까지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바이낸스 콜드 월렛 주소를 전부 공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FTX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고객 예치금으로 재단에 투자를 한 것이었죠.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는데 앞서 크립토닷컴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자산을 우리는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어제 이 말씀하셨던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AMA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또 관련 내용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대출이나 스왑, VC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거래 수수료로만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 FTX 사태로 인한 디파이 붕괴 등의 위험이 없다는 걸 이야기했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는 기존보다 많은 출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금에 대한 것은 모두 콜드 월렛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고요. 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USDT와 비교했을 때 BUSD를 더 큰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 또 BUSD와 BNB는 법정 화폐와 1대1로 준비금을 유지하기 가장 안전하고 또 감사로 인해서 투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산이 온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커버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BUSD는 안전하고 만약에 바이낸스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팩소스에 가서 받으면 되냐 이런 질문에 팩소스에서 받으면 된다면서 지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바이낸스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제일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T 테더이고 그 다음으로 유명했던 게 이제 USDC 이제 서클이라는 곳에서 만든 USD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사실 BUSD입니다. 네. BUSD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으로 사실 그 예치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조금 미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 보니까 네. 자기들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팩소스라는 곳은 이제 은행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이름이어서 가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FTX 사태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슈로 떠올랐던 곳이 이제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FTX는 세계 3위인데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네. 바이낸스가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여기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렇죠. 예, 이런 또 반응들이 투자자들의 걱정과 의문이 있습니다. 창펑자오가 어제 AMA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한 게 없었나요? 이제 앞으로 좀 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괜찮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잘못 없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여기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면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또 지급할 예정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프로젝트들을 도울 것이라면서 이 현 시장에서 살아남는 프로젝트들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좀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불확실성과 또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 운용이 아니면 홀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창펑자오는 지난 5월에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권도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반대로 루나 하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리스크 관리의 경험이 있고 시장에 예상되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과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물론 이 FTX 사태가 테라 루나와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바이낸스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피력을 했고 또 앞으로 시장 건전성을 더 이제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자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창펑자오 CEO의 의도에 대해서 네. 구원투수의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난 섞인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이 FTX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한 이 창펑자오 CEO의 의도가 정말 진정한 구원 투수를 자원한 건지 자처한 건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